자, 뉴스 브리핑이 요 몇 주간 세게 밀어붙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그저께 이제 저녁에 손혜원의 창성장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또 무슨 자기 조카 손서영의 무슨 갤러리, 그리고 그 자기가 이 문화 관련 전문가라고 하며 지 보좌관으로 데려놓은 여자 보좌관 조모 씨 자택 등을 네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그 전에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가 이번에 이제 손혜원 주변에 조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나마 그것 또한 손혜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하지 않고 손혜원 동생이나 열심히 불러다가 조지고 있냐.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고도 그걸 편철하지도 않고 관인도 찍지도 않고 손혜원 동생이 뭘 알고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들이 검찰이냐. 이런 비판을 하니까 마지못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척 했습니다. 자, 이것도 더 조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수사관에 대해 이제 몇 번 더 부른 다음에 신병을 구속시킬 거라고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지금 그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당을 보고 왜 드루킹 김경수 문제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김경수의 구속으로 그 몸통이 문재인 부부로 확인됐는데 그 문 부부에 대한 재특검을 말하지 않는가라 하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당의 이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이 특위 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모해서 대선 이후에도 대선 기간에 6배가 넘는 댓글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며 한국당은 최저임금,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김경수 드루킹 간의 댓글 조작 협업이 대선 이후에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댓글 조작 건수가 8,833만 건인데 대선 전이 1,265만 건, 대선 후가 7,567만 건이다. 그래서 대선 전에 조작된 글보다 대선 후에 조작된 댓글이 6배가 많고 85.7%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댓글이 조작된 것은 지난해 1월에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에 떨어졌을 그때 댓글 조작이 가장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한국당이 재특검을 요구를 지금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서 재특검을 요구했다고 콩알만하게 구석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문재인이 이제 딸이 살던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딸은 양산으로 보냈는데 딸 부부를 그 딸 부부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문이 살고 있던 집이 2015년 2월에 그때 당 대표가 되던 시점에 의료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그렇게 의료보험료도 안 내고 압류가 됐던 사람이 작년에 한 6월경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 24일 날 강남의 우리들 병원에서 목격이 됐고 그리고 김정숙도 거기에 병문안을 가고 경호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문재인의 딸 해외 이주를 처음 폭로했던 곽상도 의원이 어제 동남아로 이주한 문재인의 딸 다혜가 건강보험 부정수급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로 나갔으니까 곽상도 의원은 해외로 나갔던 사람이 잠깐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그거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람일 건데 의료보험 처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청와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면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논란에서 핵심은 문다혜가 작년 10월 24일 우리들 병원 청담동에 거기서 수술로 입원한 게 아니냐라는 우리 뉴스 브리핑의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 상황에 대한 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하겠다. 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청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에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문재인 딸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것을 말하겠다. 그런 말하는 건 좋은데 전화라도 해서 황 소장이 밝힌 것을 조금 인용한다라고 출처라도 좀 말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폭로하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은 얼마든지 당신들이 해서 한 것처럼 생색을 내도 괜찮습니다. 일이나 부지런히 하면 되고요. 그나마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을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의 딸 가족이 동남아시아로 이주. 왜 또 이렇게 새가슴입니까? 그냥 태국으로 간 거 다 아는데 태국을 동남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쨌거나 문 딸 가족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다녀가고 있어 왜 해외로 이주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며 곽 의원은 문다혜가 지난해 10월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저를 갖다가 인용해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 청담동 우리들 병원에 10월 24일 이후에 입원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말 다 했는데 왜 또 이것도 애매하게 합니까? 참.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 그것도 제가 다 말했잖아요. 그럼 김정숙도라고 하지 뭔 여사입니까? 어쨌거나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부정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곽상도 의원 주장은 해외로 이주하면 그날로 그냥 보험이 끊어지니까. 그러면 보험이 끊어졌는데 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부정수급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병원에 문의했지만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은 사생활 침해라고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거 다 파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지 그런 부분을 그런 데는 아예 물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자격 상실 시기 등에 대해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여행을 간 것은 국내에 거주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지만 가족이 이주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곽상도 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자제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감찰하게 되어 있지만은 감찰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려고 한다.
30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므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30에서 50명 정도 서명해 주면 청구할 때 같이 하겠다고 한국당에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참 한국당 찌질하기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원이라는 매체와 통화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국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 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될 뿐이지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국내로 입국 시 급여 정지가 해제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다혜씨도 국외 거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것과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곽상도 의원은 보험 중지 사유가 해외로 이렇게 이주한 다음 날에 곧바로 건강보험이 끊어진다 말을 했고, 청와대는 만약에 그것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어갔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국인이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됐다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 또 물어볼까요? 과연 청담동의 우리들 병원에서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했을까요? 자, 청와대가 10월 달에 입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이번 곽상도 의원의 질문의 유일한 성과라고 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법에 완전히 이주하거나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이 해외로 좀 살러 갔을 때 중지됐다가 들어오면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부당 보험급여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이제 10월 달에 그런 병원에 입원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청와대는 마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씨 일가와 우리들 병원 이상호 그의 전 부인 등의 관계를 생각하면 청와대 일족이 우리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들 병원이 과연 그걸 돈을 받고 처리를 했을까요? 그냥이라도 선물이나 돈을 못 줘서 안달할 사이인데 그쪽의 가족이, 딸이 그 병원에 척추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면 우리들 병원이 그걸 알짜없이 보험 처리하거나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전액 실비로 가족에게 청구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유, 계산은 이거 놔두세요. 우리가 제가 그냥이라도 찾아가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문제에서 해보면, 우리들 병원은 이제 또 지금 오늘 이후에 또 돈을 주고받은 흔적을 만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막 터트려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손혜원에 대해서 지금 왜 압수수색 안 하냐 말 안 했으면 지금 했겠습니까? 안 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의 딸에 대해서 저렇게 막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곽상도 의원이 이런 폭로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청와대가 병원에 입원한 적 없다고 하고 또 난리를 쳤을 건데, 이제는 입원을 전제로 해서 보험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험 자격이 있으면 보험 처리해봤는가, 처리를 제대로 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드루킹 김경수 재특검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 한국당도 재특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참으로 찌질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라는 데가 어제 이 김태우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 자, 같이 골프 치고 밥 먹었다는 사람, 이 사람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포스코 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람이 포스코 건설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오던 하청업자지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김태우의 스폰서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업자 최모 씨를 바짝 조여가 이 사람을 거의 구속시키는 단계로 가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김태우한테 돈을 줬는가 뭐 이런 거를 밝혀내서 김태우를 구속시키려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빨리 한국당의 경선 끝나기 전에 지금 황교안이 방에 가서 들어 누워야 된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검찰은 어제 오전에 인천 연수에 있는 포스코 건설의 직원들을 보내서 민자고속도로 공사 하청과 관련한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건설업자 최 씨는 작년 12월에 안양 성남 간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에게 뇌물 1,100만 원을 걷는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그런데 포스코 건설은 이 안양 성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컨소시움 형태로 이렇게 참여를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포스코 건설에 그리고 거기에서 방음벽 사업을 따기 위한 이 최모 씨 그리고 그걸 따기 위해서 국토건설부 서기관한테 뇌물을 줘서 그 사람이 아마 포스코 건설에다가 거기 공사 좀 주라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최 씨가 대표로 있는 방음터널 공사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는지 지금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혹시 그런 과정에 김태우가 전화를 돌리고 뭔 역할을 했는지를 찾으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최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의 스폰서라고 검찰이 지목한 인물입니다. 자, 이 대검감찰본부가 김태우가 이 최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서 사람을 뽑는데 거기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인사청탁을 했고 최 씨는 이런 부분에서 발이 넓은 부산파, 즉 부산 출신의 문재인 측근들과 아주 잘 아는 마당발이었고 그래서 김태우가 면접을 보자마자 걸어서 나오는데 곧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 연락을 받았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김태우가 이 최 씨가 지금 경찰 수사를 뇌물 준 걸로 받고 있다 하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경찰청에 찾아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게 지금 김태우를 해임시킨 주요 사유 중에 하나지요. 검찰이 김태우 신병 처리를 놓고 지금 고민에 들어갔다라는데 자, 청와대에 아마 검찰에 내린 오다는 김태우를 구속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김태우와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지금 해당되는지 이 문제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이 인정 이런 부분과 맞물렸어요. 이걸로 김태우를 과연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법리 검토를 하는 핵심은 김태우가 공개한 특감반 활동과 감찰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목적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김 수사관이 공개한 내용을 청와대가 불순물이라고 규정한 게 청와대 스스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우를 이 법으로 가지고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한 공익 제보의 성격도 분명히 아무리 뭐 편이 다르고를 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또 환경부 산하에 이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로 찍어내기,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밝혀 폭로했으니까 공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자, 2014년에 박감천 경정이 폭로한 정윤회 문건 사건 등에 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서 보면 법원이 1심, 2심 선고에서 박감천의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물론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 결국은 김태우를 공무상 기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김태우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다른 방식으로 비리로 뇌물죄를 엮어보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해도 너무한데요. 이 성창호 판사, 김경수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이 기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2016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구속영장 관련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금 기소했다는 겁니다. 성창호 부장은 2016년에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신광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조희연 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청구서와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검찰이 법원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자신들의 법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들로 법조 브로커의 비리 등으로 확산될 상황이면 결국 법원 내부에 회의를 한다고 그 서류를 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협의를 했는데, 이런 협의를 한 것이 과연 이 사람뿐이었겠느냐.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보편화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기소 사유가 돼서 기소를 하느냐. 결국은 뭡니까? 이걸 하나 딱 걸어놓고, 이게 지금 걸린 거겠어요? 김경수 재판하기 이전부터 걸어놓은 거죠. 걸어놓고 네가 김경수한테 실형을 때리면 너 간다라고 했는데 때려버리니까 이제 보내버리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2심에서 때리는 판사도 또 다른 약점이 있는 판사를 2심에 배당을 해놓으면 그 판사도 나도 안 가려면 알아서 해라.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까?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국가 수둔하고는요.